말레이시아 전투기 도입 사업에 도전장을 내민 국산 경공격기 FA-50이 중국과 파키스탄이 공동 생산한 기종과 치열한 경합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방산업계에서는 항공기 수출 시장에서 한국이 중국 합작 기종과 처음 맞붙은 이번 경합은 사거리 50km 이상의 미사일 등 전투기에 탑재되는 무장 수준이 승패를 가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군해안 소식통은 11일 한국과 유럽, 중국 및 파키스탄, 인도 등이 말레이시아의 전투기 수주전에 뛰어들었다며 한국의 FA-50과 중국 및 파키스탄이 공동 생산한 JF-17이 치열하게 물밑 경합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업에는 프랑스 라팔, 유럽 유로파이터, 미국 F-18 등도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는 가격 문제로 FA-50, JF-17, 인도의 테자스, 이탈리아의 M346, 러시아의 Y130 등 경전투기로 하향해 기종을 선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말레이시아는 1990년대에 생산된 러시아 미구 29를 대체하고자 18대가량의 신규 전투기 구매를 추진 중입니다. 중국은 파키스탄을 통해 자금 지원 희망 등 상당히 우호적인 조건을 내세워 한국의 FA-50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A-50은 최대 마하 1.5의 속도로 비행하며 F4, F5보다 우수한 최첨단 전자장비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정 레이더의 경보 수신기, 정 미사일 회피용 세포 발사기 등을 탑재해 뛰어난 생존력을 갖추고 있고 야간 공격 임무 수행을 위한 야간 투시 장치도 내장되어 있습니다. JF-17은 최대 마하 1.8로 비행하며 멀티모드 화력관제 레이더, 적외선 탐지 추적 장비 등을 장착하고 대함, 순항 미사일을 탑재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2월 파키스탄이 인도와 공중전을 벌일 때 투입했으나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산의 과장된 스펙이 실전에서는 무용지물이었던 셈입니다. FA-50과 JF-17에 탑재된 항공전자 장비 성능이나 재원 등이 유사하므로 결과적으로 무장 수준 등에서 승패가 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식통은 한국 측은 개발비 때문에 한국형 전투기 블록 1에 탑재할 독일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등의 무장을 말레이시아에 제시했다면서 그러나 말레이시아 측은 사거리가 더 긴 미사일 탑재를 원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다 FA-50 12대를 구매한 필리핀도 2차 사업을 추진 중인데 사거리가 긴 미사일 탑재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필리핀은 최근에 필리핀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일을 벌이는 중국을 견제할 중거리 공격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필리핀은 중장거리 미사일을 탑재한 스웨덴의 그리펜에도 눈을 돌리고 있으나 가격 문제로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말레이시아 역시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횡포에 맞설 중거리 공대지 능력까지 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난해 독일 타우러스 시스템즈가 FA-50에 장착할 수 있는 타우러스 350K2의 공동 개발을 제안했는데 이번 기회에 본격 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착수하면 3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말레이시아는 예산 문제로 단기간 내에 기종 선정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필리핀 역시 F-16V 외에는 경쟁 기종이 없는 터라 시간적 여유는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FA-50에 최대 사거리 50km 이상의 열추적 공대공 미사일 아스람급이라도 장착해 수출 전략을 재수립하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아스람은 자동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시스템이 있고 조종사 헬멧 장착 조준기 등을 통해 목표물의 정보를 받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카이 측에서 FA-50의 무장 수준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기체 연료통을 키워 항속거리를 늘리면서 사거리 300km급의 중거리 미사일도 탑재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아스람을 우선 FA-50에 체계 통합하고 타우러스 350K2를 서둘러 개발해 공대공, 공대지 능력 강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물론이고 말레이시아도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분쟁 소지가 있는 만큼 중국산 JF-17을 선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무장 능력을 강화해 이들 국가의 희망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한편 KF-21 보라매의 시제기 출고식 이후 호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CNN은 9일 한국이 자체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를 출시했다며 한국이 글로벌 초음속 전투기 개발 제조를 할 수 있는 엘리트 그룹에 합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CNN은 KF-21의 가격 경쟁력이 미국의 해외 판매 주력 기종인 F-35 전투기보다 좋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상당한 수출 잠재력이 있다는 평가도 곁들였습니다. CNN은 KF-21에 공대공 및 공대지 미사일, 심지어 공중발사 순항 미사일까지 장착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KF-21의 65%만이 한국산이지만 항공기 생산에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 않은 한국엔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KF-21이 미국산 3세대 전투기 F-4, F-5를 대체할 것이라며 생산량이 늘어나면 한국의 4세대 전투기 F-16과 F-15K를 대체할 수 있다고 밀리터리와치 매거진 편집장인 에이브리엠 에이트가 작년에 외교 전문지 디플로맷에 기고한 글도 소개했습니다. 이어 CNN은 KF-21은 미국이 외국에 판매하는 F-35보다 가격이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상당한 수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에이트 편집장은 작년 기고에서 태국과 필리핀, 이라크가 한국에서 KF-21로 대체될 것과 같은 종류의 전투기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들 국가가 주 고객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국가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FA-50 경공격기 수입국이기도 합니다. CNN은 한국이 KF-21 수출 마케팅에 성공한다면 그런 추세는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초음속 전투기를 자체 개발한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프랑스, 스웨덴과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의 유럽 컨소시엄 뿐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연합공군센터에 따르면 이들 국가 중 미국과 중국만이 자국산 5세대 전투기를 배치한 상태입니다. 특히 전투기의 눈이라 할 수 있는 A사 레이더 개발은 중국과 일본의 항공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현지 네티즌들도 놀란 국산 레이더로 유명세를 떨치기도 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작년까지 한국의 무기 수출은 직전 5년보다 210% 증가해 세계 시장 점유율은 2.7%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한편 KF-21 출고식 이후 하루 이틀 지난 사이 중국과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외관을 보면 상당히 효과적이며 한국의 기술력과 산업력은 여전히 매우 강하다. 한국차가 좋아서 전투기는 힐류, 엔진, 사격 통제, 레이더, 무기 및 탄약 모두 미국과 똑같아. 그만큼 미국 무기가 실제로 한국 것이다. 이 전투기 외국 시장에서 경쟁력 괜찮다. 지금은 폄하론이고 곧 위협론입니다. 비록 별로지만 영국보단 강한 듯, 일본보다 실속 있네, 뭐든 걸그룹 느낌으로 만드네 등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너무 F-22 랩터와 비슷하면 의장권으로 미국 정부 및 록히드 마틴사로부터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닐까? 대동아 전쟁에서 맹활약한 제로전을 만드는 기술은 일본이 가지고 있었죠. 그 제작 기술은 전부 공인된 것입니다. 일본 항공기 업계는 크게 뒤처져 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다시 한번 개발에 노력한다면 한국제보다 100배 정도 나은 걸 만들 수 있겠지만 세계의 주목을 받을 고성능 전투기 기대합니다. 일본 최초의 국산 전투기는 1923년에 정식 채용된 것. 일본보다 한 세기 뒤졌구나. 힘내세요. 자국에서 만드는 것은 좋지만 물론 그 전투기는 100% 국산인 거죠. 0.01%의 일본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노제 편을 계속 호소하는 시민단체에서 불평받아요 라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다양한 반응에 어찌됐건 이제 세계 방산 시장에서도 한국은 명실상부 엘리트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모습입니다. 이상 TNTV였습니다.